여러분 드디어 이제 기기의 첫 장 직육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직육이도 마찬가지예요. 직육도 당연히 직육 발전기가 있고 직육 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기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살짝 좀 나오는 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닌 것들은 뒤에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직류 발전기지. 최초에 우리가 전기라는 거의 가장 기본 여기서부터지. 그러면 직류 발전기도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죠? 원리. 도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전되느냐? 답부터. 그쵸? 답부터. 직류 발전기 원리는 뭐냐? 그러면 전자 유도 현상. 그쵸? 자, 전자 유도 현상. 이게 뭐지?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 원리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 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이거예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야? 자속이에요. 자계. 그쵸? 그러니까 자계가 있어야 돼. 즉 우리가 이렇게 전자석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 N극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S극이 있어요. S극.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자속이 N에서 S로 가고 있는 거야. 그쵸? 우리 눈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꾸불꾸불 됐지만 실제로는 무조건 여기서 중요한 게 자속의, 그쵸? 자계의 가장 큰 특징은 최단거리성이야. 달리 얘기하면 직진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일직선상에 자계가 존재하는 거야. 영역. 자속이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자속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N극과 S극 서로 붙으려고 하는 힘은 알죠? 근데 이 힘이 보여? 안 보여?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도체를 하나 둔 거예요. 분홍색에. 그러면 이 도체를 중요한 게 겁니다. 위로 올리는 순간. 됐죠? 쭉 올리는 요 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로 올라가는 순간에 양단에 됐어요? 양단에 전위 차가 생긴다. 이게 전자유도 현상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생기는데? 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가 생기는 방향, 즉 기전력 어느 방향으로 전자가 유도돼서 가지?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는 겁니다. 됐죠? 즉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을 직각좌표계로 표현한 거예요. 요거 나중에 이제 자기학 때도 나옵니다. 직각좌표계로 표현을 해서 여기를 V, B, E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됐죠? 여기가 뭐라고? V, B, E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V는 원래 속도지만 여기서는 도체 방향입니다. 여긴 다 방향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원래 자속 밀도지만 요거는 자속의 방향이야. 됐어요? 자속의 방향이야. 그러면 이때 E는 기전력이죠. 그러니까 기전력이 일어나는 방향이야.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엄지가 뭐를 표현하느냐 검지가 뭐를 표현하느냐 이런 말도 나와요. 자, 일단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일단 답이 중요하니까 발전 원리. 그러면 답은 뭐라고요?
전자유도 현상. 기전력의 방향을 발전 이런 말 나오면 누구? 플레밍의 오른손. 됐죠? 그러면 이때 얘네들에 의해서 기전력이 형성된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자, 요 분홍색 도체가 어디로 갔어요? 위로. B는 자속은 M에서 S로. 그러면 기전력 E는 들어가더라. 됐습니까?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때 기전력의 방향 어느 방향에 되는 거야? 이쪽 방향에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거야. 아우,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를 약간 그냥 조금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물이 막 흘러. 물이 막 흘러. 물이 막 흘러.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 거야. 자속이 물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어떤 도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도체를 중요한 말이 겁니다. 도체를 이 물을 끊는 순간이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이걸 끊는 순간이야. 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는 순간이야. 끊는 순간이야. 그러면 끊는 순간에 이 물이 여기랑 부딪히면서 멈춰요? 멈춰? 아니지. 자속이 여기서 부딪히면서 멈춰? 아니지. 여기서 가면서 얘한테 눌리는 거야. 이렇게 눌리는 거야. 순간 눌리는 거야. 이렇게 가던 게 순간 눌리는 거야. 그러면 눌리면 요게 밀도가 강해지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맴돌이를 치는 거야. 회오리를. 맴돌이.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요 안에는 요렇게 양전하가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으로 얘가 자속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회오리 이렇게 팽이 치듯이 때리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전자들이 마구 회오리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 회오리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이 방향을 이렇게 받으니까 얘가 들어가게 되겠지. 이해가시죠? 이해 볼까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서 자속들을 이렇게 감싸잖아. 이렇게 감싸잖아. 이렇게 감싸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갈수록 전자들은 회오리가 이렇게 치게 되니까 이건 내리는 거잖아 지금. 내리고 이쪽으로 가는 걸 얘기한 거고 저 그림은 양전하가 있고 요게 전자들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원래는 이 자속들이 있는데 이걸 올리는 거야. 그러면 요 자속들이 요 위로 이렇게 밀도가 강해지게 된다고. 여기서 착착착착 돌아간다고. 팽이 치듯이. 그 여기 있던 전하들이 맴돌이 회오리를 치면서 그 방향이 누구? 암페르의 오른 나사 방향으로 됐어요? 얘가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전하들이 이쪽으로 밀려가는 힘이 생기는 거야.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물이 되었는데 거기다 막 치면 막 맴돌이 치면 홀 현상 생기지. 그쵸? 진공처럼 뭔가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힘이 생기잖아. 우리 하수구에 물 봐봐. 보면 얘네가 그냥 쑥 빠져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들어가. 회오리 치면서 들어가잖아. 그 방향, 자개적인 영향에 의해서 힘이 생기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 힘에 의해서 발전이 일어나는 게 전자유도 현상입니다. 자, 잘 들어요.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나왔나? 안 나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뭐 이렇게 자속의 영향을 받으면서 됐죠? 자속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자가 한쪽 방향 유도돼서 가게 되는 현상. 그게 발전의 가장 큰 원리야. 그러면 이 유도돼서 가는 방향을 자속을 끊는 방향과 기전력이 발생하는 방향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라고? 플레밍. 됐죠? 그러면 이 자속, 자개의 맴돌이에 의해서 뭐 전기가 흐르는 방향, 이게 뭐 암페르의 오른 나사. 그러면 암페르의 오른 나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렇게 넘버원이죠. 이건 회로 때도 배우죠. 넘버원을 탁 하고선 엄지 쪽이 전류면 감싸는 게 자속이죠. 됐어요? 전류가 흐르면 자속. 됐죠? 거꾸로.
자속이 이렇게 지나가면 전류는 이르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발전 원리를 알았다면, 자, 여기서 일단 우리는 시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발전 원리는 뭐라고요? 이런 거 몰라도 돼. 발전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전자유도 현상, 양단에 전이차가 생기는 거. 그러면 이때 방향을 알아내는 건 플레밍의 오른손. 그러면서 엄지, 검지, 중지 이거 알아야 돼요. 엄지, 검지, 중지 요거 알아야 돼. 됐죠? 요건 나중에도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일단 꼭 기억해. 그러면 원리를 알았으면 우리는 두 번째로 뭐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발전기를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야. 구조. 그쵸? 자, 봐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도체가 무슨 운동이야? 직선 운동이야. 직선 운동. 그러면 직선 운동을 하게 되면 발전기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물론 발전은 돼. 근데 문제점이 뭐지? 우리 운동 중에서 가장 힘든 운동이 뭐예요? 삑삑 운동이야. 막 갔다가 쿵! 충격! 턴! 요때 중요하죠. 왕복 운동은 가서 멈추고 턴! 그러면 이때는 시간적으로 끊기는 순간이 있어 없어? 있어. 순간적으로 시간당 변화를 하면서 시간당 자속을 끊지 못하는 순간인 거야. 전기가 끊기는 거야. 그러고 다시 탁 하면 역으로 힘을 줘야 돼. 그러면 가속을 해야 되고 최고로 갔다가 다시 감속을 하고 정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유용하게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저렇게 발전이 일어나는 부분을 저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야. 우리는 무슨 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회전을 시키면 계속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기계적 충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얘를 당연히 우리는 꼭 발전해서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속.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NS극은 있어야 되는 거야. 뭐는 있어야 된다고? NS극은 존재해야 되는 거야. NS극. 그러면 여기다가 도선을 저렇게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감아서 그래도 일단 볼게요. 얘가 막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여기다 회전자를 두는 거야. 이렇게. 회전자, 드럼을. 그냥 얘는 드럼이야. 왜? 선을 고정시키기 위한 부분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홈을 파겠지. 홈을 이렇게 파. 홈을 파. 홈을. 이렇게 홈을 파서 우리가 이렇게 코일을 감잖아요. 코일을. 그럼 여기가 A변, B변이라고 한다면 이 코일을 여기다 이렇게 감는 거야. 그렇죠? 감아서 그냥 끼면 돼.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선, 나오는 선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얘는 계속 회전을 시키면 봐봐요. 여기가 A변이고 여기가 뭐라고? B변이라고 했어. 그러면 A변이 내려갈 때 자속은 N에서 S로 가잖아. 내려갈 때 자속은 N에서 S로 가잖아. 그럼 이때는 전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A변은 얘가 내려가면서 자속을 끊으면 전기가 계속 나간다고 보면 돼. 그쵸? 그러면 이때 반대편 B는 올라가지. 얘가 내려가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코일은. 그럼 얘는 V, B, E니까 여기는 계속 들어가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면 A에선 전기가 나오고 B에선 전기가 들어가는 거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코일에다가 이제 전구를 이렇게 두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전기가 발생돼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길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발전이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얘가 발전이 되잖아.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가 흐르는 길까지 만들어줬어. 문제는 여기서 문제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 번만 들으면 돼.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어떤 질문했을 때 간단히 생각만 해봐요. 그게 다 구조적인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된대. 이렇게 된대. 그럼 문제는 뭐야? 지금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이걸 발전기로 쓸 수 없는 이유가 뭐야? 간단해. 왜? 얘는 돌잖아. 근데 얘는 고정이잖아. 그 선 꼬여 안 꼬여? 꼬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니까 얘를 갖다가 요렇게 회전자만 뽑아냈다면 요게 이렇게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전 축. 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여기다 베어링을 둬서 돌리는 거야, 얘를.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슬립링이라는 걸 두는 거예요. 슬립링을. 그러면 여기에 아까 홈을 파서 여기에 막 코일 감았다고 그랬지. 그때 요 A 변에 해당되는 이 코일을 여기 갖고 와서 여기다 연결시키고 B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여기에 와서 여기랑 연결시키는 거야. 그러고서 얘는 다 같이 도는 거야. 요 슬립링도 같이 요거랑 다 같이 도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뭐를 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렇게 브러쉬라는 걸 두는 거야. 브러쉬라는 걸. 됐죠? 브러쉬라는 걸.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노란색 슬립링이 이렇게 돈다면 요게 브러쉬를 이렇게 되는 거야. 브러쉬를. 그러면 여기서 전기를 요렇게 뽑아서 전구를 연결시키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A변이 내려가는 동안 전기가 나간다면, 그쵸? 나간다면 요때 B는 올라가니까 전기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램프에 불을 밝힐 수 있어 없어? 있죠.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발전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요 발전기의 문제점은 뭐죠? 요 발전기의 문제점은? 잘 봐. A라는 변이 내려갈 동안 전기가 나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요게 180도 지나서 올라가게 되면 아까 했잖아. 올라가면 들어간다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A변에 있는 코일이 A변에 있는 도체가 자속을 끊으면서 기전력이 생기는 게 얘가 내려가는 동안은 나간다고. 그런데 180도 지나서 들어가게 될 때는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얘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요 부하에서는 180도 동안 그리고 요 때는 끊는 자속이 작잖아. 요게 이렇게 자속이 있으니까 얘가 요 각도마다 끊는 자속수가 작아. 그런데 여기서 90도에 가까울 때 최대로 자속을 끊는다고. 자속수가. 그러니까 얘는 각도별로 끊는 자속수가 다르니까 90도에서 최대를 이루었다가 됐어요? 여기서 내려갈 때 또 각도가 주니까 끊는 여기서 자속수가 주니까 제로가 되는 거야. 여기서 0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번에 이 A라는 변이 내려갈 때는 플러스였다가 올라갈 때는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가 되잖아. 보이시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요런 구조는 뭐가 되는 거야? 교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기죠? 무슨 기지? 직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교류에서 뭐를 해줘야 돼? 교류를 갖다가 정류를 해줘야지만 직류기가 되는 거야. 즉, 요 안에서 발전되는 건 뭐라고요? 교류인 거야. 근데 우리는 부하에서는 뭐를 써야 된다고? 직류를 써야 되는 거야. 발전된 건 교류인데 우리는 직류를 써야 된대.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적으로 요 부분에서 뭐를 일으켜야 돼? 정류를 일으켜야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류자 편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정류좌표는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처럼 코일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때는 반쪽 슬립링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요렇게. 그림 이해 가세요? 요렇게 잘라져 있다는 얘기야. 요렇게. 그러면 요게 결국은 이렇게 축이고 요게 이렇게 우리는 회전자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A라는 변, B라는 변이 있다면 요 A변이 요렇게 와서 얘랑 연결되고 됐죠? B라는 변은 요렇게 와서 얘랑 연결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때 브러쉬를 요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 봐요. 요 A변이 내려갈 동안은 전기가 나간다며. 그러면 얘가 요렇게 가는 동안에는 전기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180도 여기서 180도 바뀌는 순간에는 얘랑은 떨어지고 얘랑 붙는 거야. 그러면 A가 180도 지나면 전기가 들어간다며. 그러면 이때는 전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 노란색은 B였잖아. 노란색은 B였잖아. 노란색 B는 원래는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올라갈 동안. 그러니까 원래는 들어가다가 얘가 이렇게 바뀌면서 요렇게 바뀌는 순간 얘랑 닿는 거야. 그러면 얘는 내려가는 순간 전기가 나가지. 됐어요? 이렇게 180도 바뀔 때마다 요 편이 붙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야. 닿는 부분이.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교류죠. 얘는 내려갈 동안 나갔다가 플러스라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데 여기서 플러스일 땐 얘랑 닿고 마이너스일 땐 얘랑 닿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반대편은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되는 순간 얘랑 닿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쪽 편에서는 잘 봐요. 이쪽 편에서는 얘가 처음에 내려갈 동안은 얘랑 닿다가 요게 바뀌는 순간 B가 오면 B가 이렇게 닿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계속 플러스로만 전기를 받고 있는 거고 반대편에서는 계속 마이너스로만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폭에 대해서 계속 쓰는 거죠. 바뀌어 안 바뀌어? 요 방향이 안 바뀌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직류로 바꾸는 정류편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이거는 설명이에요. 시험 문제 나왔나? 안 나와.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저 안에 전기자, 요 안에 됐죠? 코일을 하나씩만 넣는 게 이렇게 코일을 하나씩만 넣는 게 좋겠어? 아니면 여기에 여러 개의 홈을 파서 많이 집어넣는 게 좋겠어? 많이 집어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일단 그림을 그릴게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 이게 쉽게 해서 이런 식으로 큰 기계적 구조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림 대충 이해가시죠? 그러면 요거는 회전자, 요거는 고정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갖다 정리를 해보면 요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회전에 고정돼 있어. 고정돼 있지. 그쵸? 그럼 얘는 왜 있는 거죠? 얘 왜 있는 거지? 여기서 왜 있는 거지? 여기에다가 우리는 자 NS극이라는 자석이 존재해야지만 자속이 있어야지만 그 자속을 끊으면서 우리는 뭐가 생긴다고?
발전이 된다고 그랬잖아. 자속을 끊으면서 우리는 뭐가 된다고? 발전. 그러니까 자속이 없으면 발전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 기전력 2를 봐보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 n 뭐 dt분의 d파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 그쵸? L dt분의 di 이렇게도 배우고 그때 L이 뭐야? 인덕턴스 L이. 회로 안 배웠으니까 대충 들어요. 그 인덕턴스 L이라는 건 전류가 흐르면서 자속을 일으키는 비율이야. 그러니까 기전력 2라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 자속의 변화가 있을 때만 시간당 자속의 변화가 있을 때만 발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속이 없으면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고정자에서는 자속을 만들어줘야 돼. 됐죠? 그 자속의 영역을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계자라고 한다고. 계자. 그러니까 이 계자는 왜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안에서 존재하는 뭐를 만드는 거야? 됐어요? 주자속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구자석을 쓰는 게 좋겠어? 전자석을 쓰는 게 좋겠어? 당연히 여기 전자석을 써야지만 우리는 전자석이 뭐예요? 전류를 흘리면서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리면 전자석 만드는 거잖아. 그거는 우리가 좀 다음 편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음 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됐어요? 코일 이렇게 감아서 여기에 직류전원을 인가해서 가변저항기를 통해서 됐죠? 얘를 조절을 해서 전류량을 늘리고 줄이면 여기에서 만드는 자속수를 늘리고 줄여. 그러면 내가 끊을 수 있는 시간당 끊을 수 있는 자속수가 늘고 주니까 당연히 기전력도 늘리고 줄일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이 존재하는 거야. 요게 바로 뭐예요? 라고 한다면 얘가 뭐예요? 그러면 계자 쪽에 있는 권선이잖아. 코일.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계자 권선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바로 주자속을 만들기 위한 뭐요? 전류를 흘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때 계자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계자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계자전류라고 하고 이 부분은 우리는 마그네틱 필드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얘를 전류는 I라는 기호를 쓰고요. 이때 필드라는 첨자를 붙여서 IF가 되면 얘가 계자전류를 뜻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정자 부분을 만들었고 그러면 우리는 얘는 회전을 하면서 자속을 끊는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우리는 회전자가 되는 거지. 그쵸? 회전자. 그럼 이 회전자는 왜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다가 많은 홈을 파요. 이렇게. 그러고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코일들을 여기다 이렇게 감아 놓는 거야. 코일들을. 됐죠? 그럼 얘네들이 자속을 끊으면서 기전력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회전자가 있는 이 부분은 뭐요? 전기를 일으키는 부분이야. 전기를 만드는 부분이 이 회전자야. 됐죠? 얘는 자속을 만드는 부분. 얘는 전기를 일으키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얘의 명칭이 우리는 전기자라는 명칭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왜 있는 거야? 주자속을, 그쵸? 가장 중요한 말은 주자속을 끊어서 뭐를 만든다고? 기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 전기자인 거야. 됐죠? 이거의 명칭이 전기자야. 우리는 여기서 전기가 권선이 자속을 끊으면서 기전력을 만들어서 전기를 뽑아내주는 요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야? 전기자에 감아 넣은 전기자
권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전기자 권선은 왜 있어요? 라고 한다면 주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만들어서 흘리는 전류야. 여기서 이제 발전된 전기가 나가는 거야. 여기서 발전된 전기가 나가는 거라고. 됐죠? 그러니까 요때 요 부분이 여기서 나가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전기자 전류라고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류의 기호는 I고 요 회전자를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해서 요게 첨자를 A라는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또 모르면 안 돼.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발전된 전기들이 나가는데 여기서 나가는 전기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안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교류. 근데 이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줘야 된다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우린 이 부분만 필요한 거야. 지금 이 부분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시험 문제에서. 우린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요렇게 뭐를 두는 거야? 정류자 편을 두는 거야. 이렇게. 정류자 편. 그래서 이렇게 요 편들에다가 요 권선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야. 돼요? 즉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 부분은 회전을 해 고정돼 있어. 얘는 이 전기자랑 같이 도는 거야. 요 부분은 같이 도는 거야. 회전자에 속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얘가 지금 뭐라 했죠? 명칭이 정류자라니까. 얘의 명칭이 정류자. 그러면 얘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얘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지?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 뭐라고? 교류라고.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기기야? 직류기잖아.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변성하기 위해서 됐어요?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 정류자인 거야. 됐죠? 요 정류자인 거야. 자, 그런데 이때 같이 있어야 될 게 뭐죠? 우리는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될 게 요렇게 전기를 뽑아내기 위한 브러쉬가 존재하지. 그러면 이거는 같이 회전하는 거야. 여기에 탁 박혀 있는 고정된 거야. 고정된 거지. 얘는 고정된 거라고. 됐어요? 고정돼 있는 거라고. 여기 딱 고정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지금 뭐라고요? 브러쉬지. 그러면 브러쉬는 왜 필요한 거야? 브러쉬는 왜 필요한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답을 못 찾는 거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브러쉬?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야? 아니, 정류는 정류자라니까. 그러면 브러쉬 왜 필요한 거야? 정류된 걸 바깥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브러쉬는 내부 회로와 요 안에 있는 내부 회로와 바깥에 외부 회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브러쉬란 얘기야. 됐습니까?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다 있어. 물론 요거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고정자가 있는데 이 고정자의 명칭이 뭐라고요? 계자. 그러면 이 계자에는 이런 계자 철심이 존재하는 거야. 계자 철심. 됐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계자는 왜 있는 거라고요? 주자속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주자속은 어떤 이동 경로를 갖느냐. 그러면 주자속은 당연히 계자에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계자와 전기자 사이는 계자와 전기자 붙어 있겠어? 떨어져 있겠어? 당연히 떨어져 있겠지. 이 계자와 전기자 사이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공극이라고 하는 거야. 에어갭. 됐어요? 공기의 간격. 에어갭.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속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쵸? 자속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 이 계자 철편을 이렇게 넓게 한 거는 자속 분포를 넓게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속을 쭉 늘려줬다고. 그럼 이게 공극을 통해서 오겠지. 그러니까 계자에서 어딜 통해? 공극을 통하는 거야.
그럼 공극을 통한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당연히 전기자를 지나겠지. 어딜 지난다고? 전기자를 통하겠지. 그러면 전기자를 통해서 또 어딜 지나는 거야? 또 어딜 지나는 거야? 공극을 지나겠지. 그러면 공극을 지나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계자편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게 계자 드럼을, 그쵸? 계자를 이 고정자를 통해서 다시 뒤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게 주자속이 통과하는 영향이지. 그러니까 계자, 공극, 전기자, 공극, 계자. 됐어요? 그래서 요건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요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예요.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인데 최근에는 요게 잘 안 나왔어. 왜? 너무 기본이라서. 너무 기본이라서. 그래서 요렇게 정류자라든가 브러쉬라든가 정류자 왜 있다고요? 교류를 직류로. 브러쉬는 왜 있다고?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됐죠? 요런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시라는 얘기야. 요런 거. 됐죠?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우리 페이지로 본다면 뭐 3페이지 이런 데도 봐보면 용어 정의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자개라든지 전자석의 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넘기면 직류발전기의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전기자, 계자, 정류자, 브러쉬 지금 요 네 가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직류발전기의 구성 3요소 이렇게 나왔다면 전기자, 계자, 정류자야. 브러쉬가 아니라 3요소 이렇게 얘기한다면. 됐죠? 3요소는 전기자, 계자, 정류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브러쉬가 있는데 브러쉬에는 우리가 탄소 브러쉬하고 금속 흡연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탄소 브러쉬입니다. 왜? 접촉저항이 크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접촉저항이 크다. 그래서 저전류에 뭐 저속기에 쓰이고 금속 흑연질은 얘는 접촉저항이 작아서 저전압에 큰 전류를 필요할 때 됐죠? 그런 데 쓰인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브러쉬 홀더가 있습니다. 브러쉬 홀더라는 거는 우리가 요렇게 브러쉬를 그냥 탁 놔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에 케이스 브러쉬를 넣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정말 농담이 아니라 맨날 이것만 나왔으니까 신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요 브러쉬 홀더를 제가 교재에 넣은 적이 있었어요. 넣었죠. 넣었는데 넣자마자 그 해에 신규로 나왔어. 와 대박이었죠. 근데 수강생이 틀리고 왔어. 왜? 처음 나온 문제거든. 처음 문제 나온 건데 내가 수업 시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수강생들이 틀리고 온 거야. 왜? 야, 그래서 신규 문제는 예상을 해도 맞히기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브러쉬 홀더는 이렇게 브러쉬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됐죠? 요게 이제 정류자편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쵸?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딱 고정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 브러쉬 홀더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브러쉬에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다르니까 얘가 닿을 거 아니야. 그러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에 요렇게 스프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에 됐어요? 적당한 압력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 브러쉬 홀더다 라고 제가 예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 나오면서 요거의 답은 그러면 브러쉬 홀더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세상 밑도 끝도 없이요. 그래 그 압력이 얼만데 이게 나온 거야 젠장. 그래서 0.15에서 0.25 우리 교재에 써있죠. 그게 답으로 나온 거야. 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더니만 그 압력이 얼만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됐죠? 좀 치사한 거죠. 왜? 브러쉬 홀더 자체도 물어보는 것도 먼저 나왔어야지. 자, 그 다음에
요 브러쉬가 위치를 브러쉬에 됐어요? 브러쉬에 위치를 조정해 주는 게 있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진택이라고 해요. 앞진자 뒤태자. 그래서 진택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것도 제가 예상을 한 거예요. 브러쉬 위치를 조정한다. 진택이. 근데 또 틀리고 왔어. 왜? 이것도 신규로 나왔는데 내가 예상한 게 나왔는데 이게 영어로 물어봤네. 로커. 됐어요? 그때만 로커?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살짝 보시고 시험 문제에서 진짜 신규가 나온다는 건 맞히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상은 하다 이거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딱 내 입맛에 맞게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거를 다 공부한다는 게 사실상은 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원리와 구조를 배웠어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거나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전 원리하고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발전 원리, 그러면 전자유도 현상. 그 기전형의 방향, 플레밍의 오른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정자에는 뭐 계자, 그 다음에 뭐 브러쉬. 그러면 계자는 주자속을 만드는 거. 그때 감은 권선을 계자권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자전류, IF. IF를 조절하면 자속을 조절할 수 있다. 요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안에서 회전을 하면서 자속을 끊는다. 그게 뭐야? 전기자. 됐죠? 그러면 자속을 끊으면서 기전력을 만든다. 그게 전기자. 그러면 그 기전력이 흐르는 권선을 전기자 권선. 그때 흐르는 전류를 전기자 권선 전류. 됐어요? 전기자 전류. IA. 그리고 요걸 뽑아 나오면 우리는 안에서는 교류, 우리가 쓰는 건 직류기. 그러니까 정류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안에 쪽 회로와 바깥쪽 회로를 전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브러쉬. 됐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